투자스쿨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잘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코스피 시장 6,500선이 아닌 6,600선까지 돌파하는 흐름인데요. 코스닥 지수도 크게 밀리지 않고 같이 따라오는 그런 모습들 더욱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어닝 시즌입니다. 이렇게 실적에도 많은 종목들이 반응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오늘도 투자스쿨 시간에서 주제 함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화장품 업종 호실적 지속될 것인가? 네, 최근에 화장품 관련 주가들이 상당히 좋죠. 확실히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이후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선행학습으로 최근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K뷰티 요즘은 수출주로 변모하고 있죠. 올해 1분기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3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이 파란색 그래프 점차 이 4월 들어서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 이번 달 들어서도 4월 20일까지 전년 대비 수출액은 20.7% 증가하면서 양호한 수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향으로 수출이 상당히 견조한 가운데 유럽 수출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유럽은 네덜란드와 폴란드, 영국을 포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는 수출에 대한 지역 자체가 크게 다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물론 국내라든지 일본 쪽에서도 성장세가 나오고는 있지만 중국 쪽의 비중이 빠지고 있고요. 대신에 그 자리를 미국과 유럽이 채우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6월에는 미국의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에도 양호한 수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최근에는 이 화장품주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무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이 대장주 APR로 결국에는 눈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화장품주들의 실적, 또 여기서는 중심이 될 수 있는 APR입니다. 1분기 지금 컨센서스로 보이는 부분이 영업이익이 1,390억 8천만 원이 예상되고 있고요. 비성수기에도 상당히 탄탄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장품주들은 4분기에 연말 쇼핑 시즌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4분기를 성수기로 보고 있는데 1분기에서도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올해 오프라인 채널 확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얼타뷰티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유통하는 이 계약이 4월 초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 리테일 입점까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APR이 다른 이 유통업체들로 좀 더 뻗어나갈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분기에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유럽이나 온라인에서만 4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최근에 유럽 시장 잘 공략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여기에 온라인 시장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항공운송 비중이 아무래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화장품주들도 부담은 있습니다. APR도 여기서 크게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마케팅비도 감소를 하고요. 또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이익률은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기준이 될 수 있는 APR 자체가 호실적이 예상되다 보니까 최근에 긍정적인 무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도 살펴보실까요? 네, 이렇게 환경 자체가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수출 증가율이 커지면서 ODM에 대한 매출 성장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규 인디 브랜드 업체들의 ODM 생산 확장 이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ODM 업체들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확실히 기초 카테고리가 성장하면서 코스맥스의 신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메이저 ODM들의 우려 그동안은 좀 있었는데 불식시키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색조 카테고리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약간 부진한데요. 아무래도 해외 쪽으로 수출을 많이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렇게 카테고리적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부터 시작하는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런 확장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색조 카테고리에서는 수출이 조금 부진하다는 점도 개별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화장품주들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훈풍 잘 이어질 수 있을지 또 자세한 레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교시 투자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좀 전에 화장품주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화장품주 1교시 업종 동향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수출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어떤 기조를 보이고 있을까요?
화장품주가 좀 제가 화학 차트, 사실 업종에서 화학으로 좀 들어가죠. 화학 차트를 좀 보여드릴 텐데 SO일과 SK이노베이션, LG화학 같은 경우가 급등이 나온 차트가 없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영향은 화학 업종, 화장품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좀 받았을 텐데 업종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갔죠. 4월달에. 4월달에 뭐 물론 주가도 국내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경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좋습니다만 화장품주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대장주 APR 같은 경우도 주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전에도 25년도부터도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주가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이런 전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글로벌 경기가 다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화장품주들 상당히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APR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전에도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에도 큰 영향 없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APR을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을 좀 보면 사실 이전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등락의 폭이 상당히 좀 거셌죠. LG 생활건강도 그렇고요. 그리고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 이런 OEM 업체들도 주가의 등락은 좀 있었는데요. APR을 제외하고 보면 이전에 주가가 한번 떨어졌다가요. 최근 들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왜 떨어졌는지를 좀 살펴보면 사실 기대감이 좀 높았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의 관세와 같은 그런 불확실성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이외에 그 다음은 이라는 좀 그런 변수들도 좀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겹치면서 주가의 등락이 좀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최근 들어서 상승하는 거는 최근 들어서는 뭐 종목에 거의 상관이 없이 대형 업체들은 대부분 다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수출입니다. 수출이 상당히 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 곳 미국이고요. 지금 그럼 누가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느냐? 빠르게 성장하는 건 유럽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가 1분기 작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은 약간 40% 정도 수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 53% 증가하면서 증가율은 미국을 더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국, 폴란드, 네덜란드가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K-뷰티가 유럽에서도 상당히 선풍적으로 좀 자리 잡는 모습들이 있고 국내에서도 올리브영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화장품 사러 많이 방문을 하고 있죠. 여기에 유럽인들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럽에서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상당히 높은 그런 인지도라든지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는 물량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온 관광객들도 유럽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화장품을 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주로 수출하는 업체들, 주요 업체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드 이전에 중국이었다 그래도 24년도 중국이 가장 수출의 중심을 차지했다라면 25년도는 미국 중심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미국에 어떤 업체가 과연 더 많이 파느냐, 더 많은 물건을 팔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26년도는 유럽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좀 일어나면서 중국, 미국, 유럽으로까지 성장이 상당히 이루어지는 나라들이 바뀌었지만 성장률 굉장히 높은 그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수출에 대한 지역 자체도 다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중국이었다면 지난해에는 미국이었고요. 이제는 유럽까지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K뷰티의 위상이 날로 갈수록 높아지는 모습까지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출 데이터 잘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교시 투자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업체들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화장품 업종 실적이 어땠는지 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전에는 APL만 그렇게 주구장창 주가가 올라가더니 최근에 들어서는 다른 화장품 종목들까지 오랜만에 꼬리를 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개별 전략 알려주세요. 네, 사실 APR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가장 그동안의 화장품주들 한 1년 동안 어떤 화장품 종목이 제일 좋았냐? 그러면 의심의 여지 없이 APR이 제일 좋았습니다. 물론 상승률이 조금 더 나온 종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APR 같은 경우는 큰 조정 없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평선도 정배열되면서
상당히 좀 잘 올라가고 있죠. 굉장히 좋아요. 근데 APR 왜 좋았느냐라는 부분 살펴보면 실적이 좋습니다. APR 실적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좀 전에 유럽 말씀을 드렸는데 APR의 1분기 실적은 영국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만 300억 매출을 올리면서 굉장히 좋은 매출 나왔었고, APR 1분기 매출 전망이 5,500억 정도 됐었는데 5,900억까지 큰 폭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또 유럽에서 장사를 잘했던, 매출액이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은 실리콘2입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사실 APR보다는 차트 모양이 그렇게 예쁘진 않습니다만, 실리콘2도 유럽에서의 매출이 올라가면서 매출 전망까지도 한 200억 정도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두 종목이 판매에 대한 업체로서는 상당히 좋은 이런 호실적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사실 APR과 실리콘2를 타고 거기로 넘어가는 업체들이 있었죠. 그래서 화장품 판매가 어찌됐든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화장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잘 팔리는 화장품 업체들은 대체적으로 큰 OEM, ODM 업체에서 많이 주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 콜마라든지 코스맥스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대형 ODM 업체들의 영업 환경들, 외형이 성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에서 좀 부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들은 성장이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색조 화장품이 항상 좀 문제인데요.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 색조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여름이라는 비수기도 가지고 있고요. 또 색조 화장품에 있어서 사실 잘 만들면 마진율은 좋습니다만, 색조 화장품은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 또 색조 화장품은 이 중소 업체들에서 좀 더 많이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ODM 업체들,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런 이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ODM 업체들, 화장품이 굉장히 잘 팔렸고 많이 팔렸고 잘 팔리는 업체들 수도 늘어났고요. 중국에서 미국에서 유럽까지 확산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의 업체들이 수혜를 받았습니다만, 대형 ODM 업체들 중심으로 수혜가 좀 더 많았다라는 점, 중소형 ODM 업체들은 좀 양극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발생을 했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고성장하고 있어요. 제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 50% 이상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 가기 전에 미국도 굉장히 고성장세거든요. 미국도 40%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모두 다 성장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아니면 이 지역에 수출하고 있는 업체의 물량을 만들고 있는 업체라든지, 그래서 이 지역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ODM 업체들 같은 경우도, 중소형 ODM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변수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대형 ODM 업체들 위주로 해서 좀 추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판매와 관련된 업체들, 그리고 이 지역과 관련된 업체들, 그리고 이 대형 ODM 업체, 이렇게 세 파트로 좀 추려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쪽 고르실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이 어느 나라로 많이 재편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 그리고 이 종목의 사이즈까지 가치를 고려하셔서 투자하신다면 화장품에서도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미국 중심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유럽도 상당히 좀 관심 갖고 보자. 그래서 이제는 유럽이다라고 원포인트 레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뿐 아니라 유럽까지도 좀 확장시켜서, 그렇다면 유럽 무대 더 넓으니까요. 또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고르는 게 좋아 보일지 오늘 정교석차 시간에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4등과 5등 종목 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실리콘2 그리고 달바 글로벌입니다. 전반적으로 화장품주들이 금요일에 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조정을 받는 분위기인데요. 이 두 종목의 포인트 알려주세요. 사실 두 종목 다 굉장히 좋죠. 상당히 좋은 주가의 성장세도, 주가의 상승률도 보여줬고요. 매출의 성장세도 보여주는데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올랐다는 점이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순위를 좀 낮게 잡아봤는데, 우선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가 여러 지역, 일본, 북미, 유럽, 대부분의 동남아 중화권까지도 모두 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지역에서의 성장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고 OP 마진 같은 경우도 달바글로벌 20%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굉장히 높은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뭐 영업이익률 20% 이상, 매출도 7천억 이상 연간 목표를 충분히 좀 채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양한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죠. 분산돼 있다는 것도 좋은데 이 다양한 지역들이 모두 다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좀 5등 종목으로 좀 잡아봤고요. 4등은 실리콘투입니다. 뭐 실리콘투도 사실 비슷한 업종에 일을 하고 있는데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주가의 상승이 조금 덜 부담스럽죠. 그래서 4등 종목으로 좀 잡아봤고요. 실리콘투는 유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유럽에서 장사를 잘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 중심으로 해서 빠른 실적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주가가 좀 최근 들어 조금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만 유럽의 화장품 성장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금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실리콘투 상당히 좀 관심 갖고 보셔도 좋기 때문에 4등 종목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좀 가파르게 올라온 면모는 없지 않아 있겠지만 확실히 오늘 같은 경우에 또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사업 연결까지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3등 종목 올라가 봅니다. 보여주세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예전에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투톱이다가 최근에는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그래도 지난해 4분기에 아모레퍼시픽은 실적도 잘 나오고 대형주 중에서는 많이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과는 조금은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이 사실 국내에서 잘 팔았다라기보다는 면세점의 열풍을 불러일으켰었죠. 고가 화장품, 한방 화장품 중심으로 한 라인업이 면세점에 상당히 많이 팔리면서 중국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좋았었던 회사인데 그 부분에 사실 시장 트렌드가 고가의 한방 화장품이 아니라 중소형 화장품들, 좀 가성비가 좋은 이런 화장품들 쪽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조금은 걸렸었는데 이제는 실적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1분기 국내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것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성장률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이커머스라든지 멀티 브랜드 샵 같은 이런 경우에도 매출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는 점. 사실 이커머스와 멀티 브랜드 샵 같은 경우가 이 다른 화장품 업체들, 국내의 화장품 업체를 K-뷰티로 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만든 그런 자리였는데 여기에 적응이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채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20%까지 성장하는 모습들이 아모레퍼시픽에도 나타나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1분기 국내 실적 좋아진다라는 부분도 좋고요. 이 안에서의 매출 내용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뭐 아모레퍼시픽도 이제는 다른 수출,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하는 이런 빠른 고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업체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많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회사 이 코스RX도 상당히 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겹쳤기 때문에 오늘 3등 종목으로 아모레퍼시픽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사이즈가 좀 크다 보면은 이 전략이라든지 수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지만 맞는 방향성으로 수정을 한 것 같은 아모레퍼시픽 관련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2등 종목 올라가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APR입니다. 명실상부 대장주인데요. 어떤 포인트 보실까요? 네, 사실 화장품주 내용 설명드릴 때도 APR을 가장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대장주입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높을 뿐만이 아니라 실적과 주가에서도 거침이 없는 모습들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상당히 좀 바람직하고 마음 편한 이런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울기가 좀 더 가팔라졌죠. 보통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가는 종목이 기울기가 상당히 갑자기 가팔라지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기울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번에 4월 달에 기울기를 많이 올려준 이유는 유럽이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의 이런 성장세 APR과 실리콘2가 상당히 앞장서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럽 같은 경우가 매출의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유럽에서의 온라인에서만 400억 원 이상의 이런 신규 매출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예상 실적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영국에서도 300억 이상의 매출이 나타났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유럽에서 빠른 속도의 매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미국 쪽이 좀 더 매출 규모 자체는 크지만 향후에 대한 가능성,
기대치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유럽에서의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봤을 때 APR 유럽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레슨에서도 유럽 시장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쪽에서 매출 빠르게 확대해 가고 있는 APR 살펴봤습니다. 대망의 1등 종목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대형 ODM 종목이네요. 한국콜마인데요. 투자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사실 1등과 2등을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2등 APR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제는 유럽이었죠. 사실 유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다라면 APR이 1등 종목이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았을 텐데 한국콜말 그래도 하나 더 높은 1등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상승에 대한 룸이 좀 더 많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두 종목 다 앞으로도 더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는데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어려운 시기를 한번 겪었고요.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는 상황 속에서 주요 메이저 고객사들에 대한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1분기 좋은 실적이 나올 거고요. 2분기도 상당히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된다는 점. 2분기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전 고점이 한 11만 원 정도까지인데요. 지금부터 업사이드 한 20%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까지 큰 어려움 없이 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서요. 오늘 1등 종목으로 한국콜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콜마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고점이 25년도에 기록을 했었던 11만 원 정도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실적 상승 계속적으로 봤을 때 2분기 실적 더 좋아지거든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서요. 목표 주가 11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콜마까지 같이 들어봤습니다. 2분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 좋아지는 종목 목표가 11만 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투자스쿨 시간에서는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같이 파헤쳐봤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에 내드렸던 숙제 정답 함께 살펴볼까요? 네, 독일 3대 프리미엄 완성차 모두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국내 배터리사 어디였을까요? 정답 공개합니다. 네, 정답은 1번 삼성 SDI였습니다. 이번에 벤츠를 또 추가하게 됐죠. 그러면 오늘도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로레알이 1분기 매출에 122억 유로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전쟁 불황에도 화장품 소비가 늘어난다. 이런 의미를 가진 효과를 골라주세요. 1번 낙수 효과, 2번 립스틱 효과, 3번은 후광 효과입니다. 내일까지 숙제 꼭 해오시길 바라겠습니다.